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요, 목요일이니까 증권스쿨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옆에 두 분의 스타분들 모셨고요. 그리고 시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이 있는 강의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1부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샵 0082번, 그리고 저희 항상 활짝 열려있는 단체 채팅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힘이 되는 그런 공간이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은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든지 무료로 접수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이 열렸을 때 장 시작과 동시에 장 마감까지 그날그날 특징주 그리고 시황 분석까지 정리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요. 이렇게 많은 도움, 많은 혜택 받으시러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퀴즈를 내드렸었는데요. 2부에서 힌트와 함께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문제부터 좀 볼까요?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 표시 채권을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김선본드, 2번 정크본드, 3번 김치본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힘든 시장에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꼭 획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해외에서 발행되는 채권에 대한 문제를 내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 표시 채권을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국내. 저희는 또 이 음식이 없으면 또 외국 나가서, 해외 나가서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 음식 얼마 전에 이런 철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참 맛있는 종류로 많이 먹었었는데, 해외 나가셨을 때 정말 떠오르는 그런 음식입니다. 우리 성두성님께서 별톡방에 2번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정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증권스쿨 코너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별톡방 잠시만 좀 체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기자님께서 대우조선해양을 접수했다고 했는데 끝이 났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성주성님께서 2부에 하나 봐요 라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2부에서는 우선 시간이 남을 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1부에서 항상 순차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1부에서 상담을 받지 못하셨을 때는 이 톡스타 별톡방 혹은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찾아가시면 또 무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3글자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우리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 직접 찾아서 무료로 입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 2부에서 우리 스타분들의 강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강의를 좀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서 또 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증권스쿨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철저한 목표가 및 선저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조영석 스타님부터 좀 인사를 드려볼까요? 스타님의 톡방, 개인 톡방에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
식구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 네. 그 로엔나 알파 시스템이 좀 신기해서 그런지 네. 오셔가지고 좀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 부분을 무료로 좀 다운로드 받으시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 별떡방에서 그렇게 제공을 해주시는 네, 거죠? 이제 무료로 저희가 다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희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원하시면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 부분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톡스타 별톡방은 뭐 항상 열려있는 방이고요. 우리 조영석 스타의 톡방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로엔나 알파 스타의 톡방에 직접 클릭하셔가지고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보은 스타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도 로엔나 알파 시스템 쓰고 있습니다. 예, 저도 쓰고 있는데 몰래 들어갔죠. 그 시청자인 척하고 제가 몰래 들어가서 저도 신기한데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시청자분들은.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일정한 그 시스템 패턴을 좀 발견했습니다. 발견해서 제가 잘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김보은 스타님의 시스템도 나중에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저는 제 시스템은 없고요. 그러니까 로엔나 알파 시스템의 패턴을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해서 그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지금 컨닝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청자 퀴즈 봤는데 그 시청자 퀴즈 예제 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아요. 원래 아리랑 본드도 있고 별의별 거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힌트를 딱 그것만 딱 해놓은 것인 거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넓으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조영석 스타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무료니까요. 언제든지 우리 스타님의 톡방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먼저 가장 첫 번째로 강의해 주실 분은 바로 김보은 스타님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님 시작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난주에 쉬었는데 연말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연말에 행사가 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시상식도 좀 있고 증권 쪽에서 뭐 시상식 이런 것도 가끔 해요. 네. 하는데 왜 이렇게 추운데 왜 밖구 유람선 이런 데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추워 얼어 죽겠는데. 예, 자꾸 좀 안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증권 관계자 여러분들, 증권협회 여러분들, 금융투자협회 여러분들, 잘 좀 안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말고요. 일단 뭐 내용 그렇고요. 자, 백투더 베이직. 자, 백투더 베이직.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은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재무제표까지 왔어요. 재무제표까지 왔는데 저희가 이런 장을 노리자 하면서 제가 이걸 했잖아요, 계속. 근데 이런 장이 왔습니다. 한번 왔습니다. 주시장 이렇게 안 떨어졌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반등 이렇게 많이 안 나는데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이런 장이 왔어요. 천연가스가 왔습니다. 천연가스가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얘기 드릴 때 요 라인이었어요, 요 라인. 제가 천연가스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자, 이렇게 이게 천연가스 해외 선물 차트고요. 이게 위에 게 해외 선물. 요 밑에가 이제 ETF. 이거 ETN입니다, ETN. 뭐 특정 기업을 홍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거래한 상품을 써놓을게요. 삼성 인버스 2X 천연가스. 이름이 좀 길어요. 아유, 너무 길어요. 천연가스 ETN. 찾을 때 되게 우리 그 시청자분들 중에 저한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톡방에 오셨길래 제가 이걸 소개를 몇 번 해드렸는데 못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은 제가 원격으로 직접 찾아드렸어요. 제가. 그 정도로 좀, 이름이 길죠, 일단? 자. 일단 제가 ETN과 ETF의 차이점 같은 경우는 제가 톡방에 자세히 설명을 계속 해놨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제가 복사해서 붙여놓기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해외 선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나왔을 때가 어느 때였냐면 미국이 천연가스, 이거 미국 천연가스 해외 선물이에요. 미국이 원래 보통 5.2조 입방피트 정도가 원래 재고가 있어야 돼요. 겨울 전에. 평균 재고 원래 4.9인가 4.9에서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때죠. 11월 초쯤 해가지고 어떤 게 이슈가 됐냐면 중국이 천연가스를 미국과 무역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천연가스를 수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파가 올 거다. 현재 그리고 천연가스 재고가 4.8조 입방피트밖에 안 된다. 재고가 부족하다. 예용이 나오면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등이었죠. 폭등 거의. 엄청나게 폭등했어요. 어떻게 얼마나 폭등이냐면 거의 지금 이쪽 라인을 딱 재보면 약 한
1.89배 정도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단 며칠 만에 이렇게 쭉 폭등을 했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폭등을 했는데 이렇게 폭등하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이 이슈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해결이 되는 이슈예요. 왜냐하면 봄이 오잖아요. 날씨가 따뜻해져요. 예, 한파가 와서 이게 재고 모자란 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미국이 만약에 봄이 안 온다 이제 앞으로 기상 이변이 일어나서 그러면 이제 매도를 못 치겠죠. 이거 천연가스가 떨어지겠다는 생각을 못 하겠죠. 근데 봄은 오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가 동트기 전이잖아요. 그쵸? 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랐을 때 분명히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요. 재고가 쭉 적기 때문에 그때 미국이 셰일 오일 관정이 엄청나게 팠습니다. 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어차피 셰일 오일 관정을 파게 되면 천연가스하고 오일하고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일이 많이 뽑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비싸니까 팔면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일 가격이 싸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진 것도 천연가스 때문에 많이 팔려고 덤빈 것도 있습니다. 셰일 오일 업체들이.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왔지만 재고가 쌓이다 보면 결국은 떨어질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이제 밑에 차트가 뭐냐면 천연가스가 하락할 때 오르는 그런 ETN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만든, 삼성투신에서 만든 인버스, ETN이니까 증권이겠네요. 인버스, 하락할 때 수익 나는 거죠. 천연가스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 위에 차트가. 정확히 반대잖아요. 그렇죠? 이 차트가. 그리고 이게 2x, 이게 곱하기는 뭐냐? 2배씩 수익이 나는 거예요. 네. 2배씩 손실이 나기도 하고, 오르면 2배씩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천연가스 급등할 때 급락을 했습니다. ETF가, ETN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상장이 돼 있던 종목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물론 미국에 ETN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3배짜리가. 그래 밤에 하셔야 되는데 밤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국내 ETN으로 했을 때 약간 장점이 있어요. 그 전날 장 마감한 가격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 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매매하기 좀 쉽습니다. 이게. 왜냐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내 걸로 한 거고요. 다만 단점은 뭐냐, 거래량이 좀 적었어요. 적었는데 이렇게 천연가스 급등할 때 ETN 가격이 급락할 때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요 밑에 부분에서. 그렇죠? 거의 저가가 왔을 때. 이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었죠.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이때. 이때 땡큐 하면서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제가 톡스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어요. 제 지인들하고 다 모아가지고 한 10억 넘게 들어갈 거다. 제가 이런 얘기 몇 번을 했어요. 제가 톡스타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월 중순부터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급락했어요. 계속 급락을 했고, 반면에 천연가스 가격은 바로 움직이진 않았는데 그 뒤로 급락했기 때문에 천연가스 ETN, 인버스 ETN은 올랐겠죠. 급등을 보여줬고요. 어제 오늘 해가지고 다 청산을 했습니다. 저희는 다 청산을 했고요. 청산한 거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청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응? 너 차트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 제가 전체 문자로 다 보내드렸어요. 일일이 세심하고 꼼꼼하게. 모두 다 이렇게 하시라고 가격대까지 다 해가지고 비중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자 11월 20일 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천연가스 ETN 삼성 인버스 2X 코드번호까지 제가 530038 잘 못 찾으셔가지고 비중 5% 일단 한번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21일 날 바로 천연가스 ETN 삼성 인버스 2X 코드번호, 또 코드번호 왜 잘 모르시더라고요. 코드번호 백날 얘기를 해주셔도 자꾸 물어보셔서 비중 또 추가로 5% 들어가자. 그 다음 29일 날도요. 29일 날도 천연가스 추가 매수 비중 5% 시초가 가격까지 다 잡아줬어요. 가격까지. 시간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간대 뭡니까? 종가. 이건 뭐예요? 시초가. 매매 그렇게 어렵게 안 합니다. 저희 장중에 갑자기 얼마에 사라 찍고 왔는데 갑자기 뭐 찍고 왔는데 이거 사진 거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종가 시초가 매매 너무 쉽죠? 그렇죠? 자, 그리고 12월 19일 날 또 얘기 드립니다. 코드번호 530038. 이거 애우겠어요, 거의. 그쵸? 삼성 인버스 2X 천연가스 비중 5% 추가 매수 종가. 이것도 종가 매매예요.
15시 24분 종가죠? 그쵸? 그리고 나서 제가 1월 2일 날 새해에 새해가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마지막 거래일에 천연가스가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예, 그 대폭락을 했습니다. 대폭락하니까 제가 새해 태양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기회 이런 거 잡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약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지만 뭐 우리끼리만 수익 나면 좀 약간 그렇잖아요. 다 같이 수익 나야죠. 여기서 수익 나면 뭐가 되면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수익이 나면 예, 애국자가 되는 거니까 해외 돈 우리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쵸? 애국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아쉬운 반 기쁨 반 해가지고 새해 첫 태양을 보면서 돈 번 걸로 뭘 하지? 막 이런 생각 막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는데 일단 예. 새해 첫날 9시 57분 왜 9시 57분이에요? 이날 개장이 10시였어요. 예. 매매 어렵게 안 해요. 저희는 그냥 시초가 종가예요. 예. 굳이 매매 뭐 장중에 뭐 얼마 호가 짝 깔아서 잡아라. 그 주식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예. 일단 삼성 천연가스 인버스 시초가 9,000원 이상 되면 무조건 매도해라. 근데 이때 9,190원인가 70원에 시초가를 시작했어요. 매도. 그리고 26일날 먼저 잠깐 비중을 살짝 매도를 했고요. 일단 이때 천연가스 시초가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1월 2일날 최종 매도 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계좌 가져오고 싶은데 계좌 보여주면 또 복잡하다 그래서 그게 일단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수익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 해가지고 수익이 한 180% 정도 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ETN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ETN에서 120% 정도 수익을 냈는데 뭐 이 정도 기간은 불과 11월 말부터 1월까지 1월 초까지 얼마 안 걸렸죠? 이런 기회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제가 누누이 이럴 거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이게 말 안 듣네요. 일단 누누이 이런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너 한번 잡아봐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회가 오면 잡습니다. 이렇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 되냐면 굳이 이런 기회가 안 왔는데 굳이 덤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덤빌 필요는 없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으면 된다. 살면서요. 우리가 확실한 거 뭐가 있습니까? 살면서 두 개가 있어요. 주는 거하고 세금이 있어요. 예. 내가 먼저 죽지 시장 계속 열려요. 항상. 내가 평생 살고만 있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굳이 급하게 기회를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수익이 나는 방법들이 있다. 제가 여기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 지금 새해 연초 들어서 진짜 너무 안 좋잖아요. 중국 갑자기 거듭도 안 보던 차이신 PMI 지표 때문에 지금 계속 이틀 동안 계속 지금 짓눌리고 있는데 오늘은 또 애플 때문에 또 밀렸었죠. 근데 주식만 바라봐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이 왔어요. 2020년에 위기 한번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금리 인상했을 때 고점 피크까지 갈 것 같으니까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건데, 굳이 내가 주식만 죽어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ETN이나 ETF 파생상품부터 해가지고 해외선부터 해가지고 이런 걸 반드시 섞어줘야 수익이 나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저 주식 포트폴리오 내에 현재 수익 난 거,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들 지금 손실 중입니다. 손실 중인데, 그건 손실 크진 않으니까, 손실이라는 건 인정해요. 근데, 여기서 수익을 거의 다 거뒀어요, 제가. 제가 봤을 때는 한 상반기 농사는 여기서 다 지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좀 드리면서, 본격적인 교육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를 하고 있었죠. 재무제표를 하고 있었는데, 재무제표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너무 복잡해요.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톡스타 유땡땡 가지고 유튜브 가셔가지고 톡스타 그 내용 검색하시면은 예전 교육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 다시 리뷰하시기 바라고요. 이거 설명은 오늘 새벽 1시에 끝날 것 같아요. 자세히 다 설명하면. 자,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지지난 시간에 해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재무제표, 간단한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알았으면 이걸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제. 예, 활용.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려고 지금 이제 얘기를 이제 드립니다. 자, 이런 활용을 우리 증권업계에서는 어떻게, 증권맨들 어떻게 주로 얘기하냐면 되게 멋있게 얘기해요. 레이시오 분석이라고. 예, 레이시오 분석. 여기서 한 가지 알아 가시는 거죠. 지나가다가 누가 멋있게, 레이시오 분석이 말이야, 멀티플이 몇 배 나왔고 하면, 이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활용한 레이시오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레이시오 분석과 각종 분석들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먼저, 분석 방법에는, 유동성 비율, 그러니까 리퀴디티 레이쇼라 그래가지고, 유동성 비율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유동성 비율,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든 고정 자산이든 간에 요걸 비율로 따져봐서 내가 얼마나 건전한 자산 상태인지를 보는 게 바로 유동성 비율 분석입니다. 유동성 비율 분석은 왜 맨 먼저 이걸 얘기하냐? 어떤 종목을 살 때 이 종목이 안전하지 않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한지 않은 걸 보는 게 먼저니까 이걸 먼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유동성 비율 분석. 어려워요. 뭐 CA, 분의 CL? 뭐야, 이거? 약자입니다, 약자. 약자인데, 한글로 친절하게 써놨어요, 이렇게. 한글로 친절하게 써놨는데, 일단, 유동성 비율, current ratio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 유동 자산이라고 써졌죠. 근데 이거 그냥 현금 자산이라고 하자고요. 그냥 간단하게 단기 자산, 이렇게 빨리빨리, 뇌리에 팍 와닿게. 그 다음에 고정자산, 이걸 이제 장기자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것들과 그 다음에 부채, 단기 부채와 그 다음에 고정 부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뭘 분석하는 겁니까? 단기 자산,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 단기 부채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기업을 경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업을 경영을 하는데, 이 기업 경영을 할 때 과연 내가 돈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유동자산 예를 들어서 100이에요. 100. 근데 유동부채가 50이에요. 그럼 뭡니까? 유동자산이 지금 100, 그러니까 자 100분의 50. 그럼 2가 나오겠죠? 그쵸? 이건 산수예요. 수학이 아니에요. 산수예요. 산수를 하는 거니까. 산수죠. 자, 이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당연히 좋을 겁니다. 좋아요. 좋은데, 과도하게 높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굳이 과도하게 높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유동자산 100, 유동부채 50 해가지고 100 빼기 50 하면 50이 나오죠? 이걸 이제 운전자본이라고 하는데, 이런 운전자본이 많이 남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어깨 평균 정도로 남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깨 평균 정도.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딱 분석했는데, 여기 유동자산 너무 많아서 빼면 엄청 많이 남아. 그래서 기업 좋아. 그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업종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얼마 정도 가지고 있냐. 이 부분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높으면 좋아요. 근데 과도하게 높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과도하게 현금 보유가 많은 거예요. 현금 보유만 주구장창 많은 거예요. 실제로 어떤 재무제표가 있었냐면 제가 예전 사례가 있는데 이제 대차대조표 옛날 대차대조표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이제 현금 자산이 한 50 있고 유동부채 한 10 있고요. 이 비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 비율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비율이 안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이 30. 그 다음에 고정부채가 한 100. 이거 안 좋겠죠, 이러면? 그럼 자본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0. 이런 회사는 전형적인 뭡니까?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기업이에요. 코스닥에서 뭔가 작업이 들어간 것 같은 종목들은 주로 다 이래요.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피해야 된다는 거. 근데 나머지 지표는 또 줘야 되고, 그러면서 유동비율이 높대, 어깨 평균 정도보다 살짝 높은 정도?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퀵레이쇼라 그래가지고, 진짜 빠른 현금 자산이 얼마 정도 되냐도 중요한, 평가 지표인데요. 일단,
캐시, 그러니까 현금하고 캐시 이퀴벌런트 해가지고 현금 등가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게 미수수익하고 단기 금융상품 뭐 이런 것들 제하고요. 일단 받아야 되는 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유동 부채를, 그러니까 유동 자산 전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 빠른 현금들만 또 빼가지고 유동 부채하고 비교하는, 그러니까 더 보수적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퀵 레이쇼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특별한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글화 시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 유동 비율은 즉 유동 자산분의 유동 부채다. 예,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캐시 레이쇼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거는 굳이 아실 필요 없다.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거니까요. 이거는 유동자산 전체를 보는 거니까. 보통 유동자산 전체를 봅니다. 그리고 다만 업종마다 좀 달라요. 업종마다 좀 다른데 업종마다 캐시, 그러니까 퀵 레이쇼를 보는 데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거는 애널리스트 하실 분들만 그렇게 하세요. 내가 애널리스트 하고 싶다. 나이 뭐 되게 먹고 나는 지금이라도 애널리스트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만 그 부분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유동비율 정도 하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오늘 제가 수익 난 거 얘기하느라고 제가 많이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보원스타의 강의 함께 하셨고요. 안 그래도 방송 시작 전에 제가 시장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한숨을 쉬었더니 우리 김보원스타는 싱글벙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천연가스로 수익을 많이 내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위험한 시장 분위기에 좀 매수만 노리시기보다는 ETN이나 ETF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기업 주식에만 투자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서 가슴이 참 아픈데, 우리 배워야 산다님께서도 별톡방에 좀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런 궁금증들, ETF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은 저희 김보원스타 톡방, AG사단 톡방에서 김보원스타가 직접 해결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조영석 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또 강의 주제를 봤더니 이렇게 좀 떨어지는 시장에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주제를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네,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주제부터 좀 한번 살펴볼까요, 스타님? 네. 나가서 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한번 이제 증권스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오늘로 이제 교육 이제 3번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김본스타님 그 천연가스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좀 쉽게 그림으로 이미지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 로엔 알파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라도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다 해드릴 테니까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져야 됩니다. 이제 기본이 철저하게 다져졌을 때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좀 방어를 할 수가 있고 내 계좌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부분들, 이 좀 속담을 가지고 주식 명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속담에 살 수도 있고 뉴스에 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 것인가, 이슈 재료를 내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략 재료를 이 이슈 스케줄 중에서 내가 필요한 공략 재료를 태클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후에 많은 종목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남북 경협주다. 또 지금 남북 경협주가 좋지 않습니까? 그럼 남북 경협주에 대한 종목들이 뭐 50종목, 60종목 나올 텐데 그 종목들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냥 저희 톡방 와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종목들 하나씩을 대입시키시면 됩니다. 그 분석 시스템에 대입을 시켜서 거기에 5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골라서 종목으로 발굴하는 부분들을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소문에 살 수도 있고 뉴스에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항상 제일 많이 얘기하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트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포트폴리오,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종목이 물리다 보니까 한 종목의 비중을 상당히 키웁니다. 오늘처럼 2000포인트가 붕괴되었을 때 또 많은 종목들이 지금 하락장으로 이제 추세가 이탈되었을 때 이 계좌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한 종목에 많은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근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첫 번째, 자, 시장 재료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남북 경협주다 해가지고 철도, 비료, 그다음에 천연가스, 광물
관련된 종목들을 다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장에 대한 어떤 재료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만한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을 하고 거기에 상관관계가 적은 상관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남북 경협주다. 그러면 그 경협주에 대한 부분들 여러 줄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 경협주에 관련된 부분 중에 철도 관련된 부분이라 그러면 철도 관련 부분을 넣고 또 다른 뭐 JP모건 컨퍼런스다 그러면 JP모건 관련 바이오주를 넣고 CS 2019다 그러면은 5G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통신 관련된 주 그런 부분들을 넣고 이런 식의 어떤 포트를 구성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관관계가 적은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현금화 비율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오늘 좀 주가가 이틀 동안 좀 많이 밀려서 2,000포인트가 밀리게 됐는데, 자, 오늘은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예, 주가가, 이 그림이 참 무섭죠? 쭉 내려가는데, 무서운 칼날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칼날을 잡으면 손이 온전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 명언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속담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듣고 있지만, 이거를 내가 실천하는 부분들은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톡방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이 지금 떨어지는 부분들에 추가 매수하고 그리고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 종목은 이제 가겠지 하고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그러면 그러면 떨어진 칼날은 언제 잡아야 될까요? 오늘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00포인트가 붕괴됐습니다. 대외적인, 글로벌적인 이슈적인 부분들이 가장 컸죠. 특히 이제 애플에 대한, 이제 실적 하향 소식에, 뉴욕, 선물 지수는 새벽부터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을 했고, 국내 주식은 아침에 잠깐, 보합권에서 상승하는 척 하면서 보였지만, 급락하는, 떨어지는, 장후반에는, 이제 2,000포인트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 마이너스 되고 40% 마이너스 되고 비중은 지금 20%, 30% 어떤 종목은 좀 비중을 작게 가고 10%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 종목을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먼저 합니까? 추격 매수. 추가 매수 자리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올라갈 것인가, 언제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장에서도 오늘같이 남북 경협주를 예를 잡거나 아니면은 넥슨 GT처럼 넥슨 김용주 대표가 넥슨을 이제 매각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상한가를 올라가는 종목을 갖고 있었다면 굉장히 기분 좋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보다는 아마 지금 종목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우울하신 분들 또 좀 계좌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매수 시기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한번 이 오늘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 이 지금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언제일까? 다들 고민되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20% 이상 손실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비중은 별로 많지 않아요. 한 10% 정도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추가 매수 여력으로 한 5%, 10% 더 비중을 싣고 싶어요. 그러면 이 자리, 이 반등할 수 있는 자리만 내가 잘 잡아서 비중을 실어서 들어간다면 내가 여기서 잡았지만 10% 여기서 잡았지만 여기서 10% 추가 매수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수익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매도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만큼 고생했지만 반등 시점을 잘 잡아서 수익 청산이 가능하다라 부분이죠. 자, 근데 이거 잡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많이 문의를 합니다. 지금 이 종목이 떨어졌는데 이 종목을 지금 잡을 타임입니까? 더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잡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부분들을 잡아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많이 얘기합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느냐? 지금 저점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느냐? 아까 봤던 이 부분, 이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수급이 붙었으면 이제 추가 매수 해야지 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은 무엇입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증권적으로 수급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그렇죠? 매수에 대한 그런 어떤 수급들, 그러니까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더 들어오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많이 지금 수완매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이 시기가 매수 적기구나라고 생각하고 덥석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지금 HTS 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 수량들을 보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구나, 기관이 들어왔구나 생각해서 덥석 이 시기가 추가 매수 자리구나라고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과연 그렇게 잘 이루어지던가요? 근데 그것이 추가 매수 자리를 정말 잘 잡아서 반등해서 좀 수익으로 다시 턴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회사를 가지고 한번 샘플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기를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나쁜 회사 전혀 아닙니다. MLCC적인 부분, 이쪽 영역에서는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듈 솔루션이라든지 컴포넌트 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기판 솔루션 등 이 삼성전기가 갖고 있는 이 사업군은요,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내가 고점에서 삼성전기를 잡으신 분들이 꽤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들을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설명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 거래량, 수급적인 부분, 거래량이라든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만약에 그거를 맞춰서 잡았다면 과연 빠져나올 수 있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10월 12일 날짜입니다. 10월 12일 날짜에 종가가 13만 2천 원이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9월달, 10월달 요 시기 16만 원대 이 시기에 좀 많이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9월 하반기 들면서 이 MLCC, 사막 콘덴서나 삼성전기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4분기에도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매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되냐면 15만 원, 16만 원대 평균 매수 단가가 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구장창 주가가 조금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12일 날 종가고 13만 2천 원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일부터 시작해서 이 거래량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인분들은 이때가 이제 추가 매수 자리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덥석 추가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잡았던 매수 자리가 추가 매수 자리가 16만 원대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14만 원대나 13만 원대 매수를 했다 그런다면 아까 얘기했던 이 자리에서 매수했을 때 약간 한 10% 정도 상승,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요, 16만 원대 매수했던 분들이요, 13만 원대 추가 매수해서 똑같은 비율로 매수했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14만 5천 원이 됩니다. 14만 5천 원이 됐는데 지금 만약에 14만 원대, 14만 3천 원대 되었을 때 이거를 털고 비중을 다시 내가 추가 매수했던 것들 털고 나와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매수했던 그 자리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다시 주가는요, 기술적 반등 후에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날 됩니다. 자, 이때 종가가 11만 6,500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매수를 못 하시고 조금 더 지켜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더 흘러내려갈 때 매수해야지 하고 주고 이때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은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거래량 부분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매수적인 부분들이 이 수급적인 부분을 통해서 추가 매수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그 가능성적인 부분들에서 확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월 25일 날 매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0월 25일 날 매수하고 나서 이때가 아까 얘기했던 날짜가 바로 이때입니다. 10월 25일. 예. 이쯤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더 흘러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가 얼마까지 내려갑니까? 94,000원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6만 원대 매수하고 또 13만 원대 매수하고 11만 6천 원대 매수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거래량을 보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또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을 보고 따라 그렇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더 몰려가는 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분석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로엔 알파에 제공하는 무료로 제공하는 수급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아까 얘기했던 다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10월 12일 날 13만 2천 원을 찍었습니다. 자, 찍었는데 자, 거래량은 또 올라왔고요. 전 평균 거래량보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고 있는 수급선 자체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장 넘겨볼까요? 자, 10월 25일 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1만 6,500원. 거래량은 폭발했죠. 자, 그런데 자, 10월 앞에 장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0월 10일 이 날짜입니다. 10월 10일 이 날짜에 이 수급선이, 세력 수급선이 만약에 이 부분들이 상승 전환해서 올라가려면 이것이 따라가 올라가 줬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살짝 올라가는 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더 빠져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10월 25일 날짜. 이 날짜 11만 6,500원 거래량 들어왔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혀 이 부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력 수급선이라는 부분들은요, 이거는 거래량과 이 가격에 대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이 차트상으로 금융공학 기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일반 차트하고 맞춰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신뢰성이 높은 차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올라갔을 때 매수 타이밍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날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다시 잡고 살짝 올라갔지만 다시 떨어지죠.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자, 이 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들이 계단식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성전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급적인 부분들이 수급이 붙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거래량과 외국인과 기관의 이 부분들이 실질적인 부분들은 그렇지 않게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종가로 10만 원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추가 매수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걸 보고 해야 되느냐? 제가 현대모비스 보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다 좋은 회사죠? 현대모비스도 거의 비슷합니다.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자, 이날이 언제냐면 9월 달이에요. 자, 이날 10월 달이에요. 평균적으로 얼마에 24만 원대 보통 많이들 이 시기에 매수합니다. 이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데 3분기 때부터 현대차와 관련된 악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판매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현대모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24만 원대 매수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라볼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수급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이날입니다. 11월 23일 16만 5천 원에 주가가 딱 떴을 때 조금 특이한 수급적 세력적인 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거래량은요,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거래량은요, 요 날이죠. 자, 12월 10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12월 10일, 요게 맞습니다. 12월 10일 거래량이 18만 주. 18만 주 정도 전일 거래량 대비 평균 거래량 정도뿐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차트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굉장히 좀 특이한 모양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력 수급선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거래량은 전일 거래량 대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 자체가 굉장히 올라와 있는 모습들. 22만 원에서 24만 원대 매수하셨던 분들 가운데 18만 원까지 17만 원, 16만 몇천 원까지 떨어졌던 이 주가가 거기서 기술적 반등을 하다가 이 12월 10일 18만 원 찍을 때 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세력선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때가 추가 매수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12월 10일 날짜를 한번 봤더니 거래량이 18만 1,255주였어요. 평균 거래량 수준이었고요.
외국인은요, 5,509주 매수를 안 했습니다. 자, 기간도 144주. 굉장히 적은 수량, 예, 적은 수량이었어요. 개인들은 뭐 5,500주 매도했고요. 기타 법인에서는 뭐 104주 정도. 그러니까, 별 특별하지 않은 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력수는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날이었죠. 이날 이후로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22만 원대 매수하셨던 분이 18만 원대 샀다면 20만 원 돌파했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 세력 수급선들이 살아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 거래량이라든지 외국인, 특히 이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을 잘 하시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그 부분들을 엑셀 가지고 작업을 하셔서 이제 딱 타이밍을 잡으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저희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걸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이 부분들만 찾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력 수급선이 주가 차트 위에서 항상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급등하게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잡으시면 추가 매수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수를 하셔서 빠져나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보유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추가 매수 자리를 잡으셔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시면 안 됩니다. 네, 종목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니라 내가 계속적으로 봐왔던 종목 가운데 정말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이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리를 체크하시고 넘어갔을 때 분명히 좋은 수익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들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께 한 종목 좀 추천하려고 좀 나왔습니다. 자, 추천 종목은 오늘 GMP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GMP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BTS 종목입니다. 네, BTS 종목인데요. 이게 지금 GMP 자회사 중에 VT 코스메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VT 코스메틱이 BTS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화장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생산 시도를 늘렸고 10월 달부터 이게 지금 일본에서 판매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냐면 BTS가 Love Yourself in Seoul이라는 콘서트를 이제 실화 영화를 만들어서 글로벌적으로 동시 개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테마 중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오늘 남북경협주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고요. 게임주가 동반 오늘 그 넥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보이게 됐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아마 이제 또 BTS 관련된 엔터 관련된 종목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VT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 매출액이 상당히 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 달부터 지금 예상하기는 월 100억대 매출액을 기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큰 회사가 GMP입니다. 요거를 제가 잠깐 차트를 말씀드리면 GMP 이렇습니다. 자, 10월 달에 아까 얘기했던 그 VT 코스메틱이 이제 BTS와 같이 일본에 출시한다는 화장품 출시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세력선은 계속적으로 유지하지만 주가 차트는 밑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특히 네, 이곳에서 올라가는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세력선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저희가 위치 판단 지표에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매수가는 오늘 가격대 8,050원 정도, 뭐 1차 목표가는 9,000원, 2차 목표가는 1,300원, 손절가는 7,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톡방 오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예기치 않게 추천주까지 이렇게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게 됐는데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장과 종목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점 기회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조영석 스타의 톡방에서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한 번 더 매수를 좀 신중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무료로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수고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퀴즈 정답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퀴즈 공개할게요. 자, 오늘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3번
김치본드였죠.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3548님, 그리고 3646님, 그리고 4215님, 9628님, 0558님까지 5분 오늘 당첨되셨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스타분들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획득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